여러분 과연 한 사람의 가치는 얼마로 매겨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란 쉽지 않죠. 하지만 여기 세상의 잣대로는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닌 한 여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단 3냥의 팔려와 몰락한 집안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놀라운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죠. 절망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운 산골 마을에 어딘가 기묘해 보이는 며느리가 등장합니다. 과연 이 어리숙해 보이는 여인이 어떻게 몰락한 집안의 유일한 희망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 반전의 드라마를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구독과 좋아요로 시작합니다. 깊은 산골, 그곳에는 연이은 흉년으로 파리해진 서씨의 집안이 살고 있었습니다. 메마른 땅은 더 이상 곡식을 내어주지 않았고 가족들의 얼굴에는 굶주림과 절망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죠. 지붕은 낡아 비가 새고 벽은 허물어져가는 초라한 초가집이 그들의 처지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듯했습니다. 특히 막내 아들 도연의 혼처는 도무지 구할 길이 없었으니 시어머니의 근심은 날마다 깊어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는 큰 장터에서 한 처녀를 데려오게 되는데요. 놀랍게도 그 몸값이 단 3냥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팔려오던 그 처녀, 연어의 뒷모습은 마치 세상의 모든 짐을 짊어진 듯 쓸쓸해 보였죠. 과연 이토록 싼 값에 팔려온 처녀가 서씨의 집안에 어떤 의미가 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그저 고개를 갸웃거릴 뿐이었습니다. 새로운 며느리 연하가 서씨의 집안에 들어왔지만 그녀의 행동은 영 미덥지 못했습니다. 말은 어딘가 느리고 어눌했으며 손발도 굼떠서 무슨 일을 시켜도 시원하게 해내는 법이 없었죠. 밥상머리에서는 늘 눈치를 보며 주저했고 다른 며느리들은 그런 연하를 보며 혀를 찼습니다. 저런 애를 3냥이나 주고 데려오다니, 쯧쯧. 첫째 며느리와 둘째 며느리는 대놓고 비웃음 섞인 수군거림을 멈추지 않았죠. 연화는 그렇게 집안의 골칫덩이이자 모두의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존재는 서씨의 집안의 절망적인 상황에 한 줄기 희망을 더하기는커녕 오히려 답답함과 연민만을 안겨줄 뿐이었죠. 하지만 연화의 서툰 행동 뒤에는 언제나 기묘한 결과가 따랐습니다. 밥을 지으면 새까맣게 태우기 일쑤였지만 신기하게도 그 후로는 밥솥에 개미 한 마리 얼씬거리지 않았고요. 마당을 쓸면 빗자루질이 엉성해서 온통 흙먼지 투성이었는데 다음 날 아침이면 마당은 언제 그랬냐는 듯 말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밤에는 문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아 굳게 닫히지 않는 날도 많았지만 놀랍게도 그 후로는 텃밭을 망치던 짐승들의 피해가 감쪽같이 사라졌고 밤마다 들려오던 수상한 소리들도 온데간데 없이 멈추는 것이었죠. 사람들은 연화의 서툰 행동과 그 뒤에 따라오는 기이한 결과들을 보며 의아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니면 무언가 알 수 없는 비밀이라도 숨어있는 걸까요? 어느 날은 연화가 멍한 표정으로 밭을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바람이 세지면 물이 넘쳐요. 이웃들은 그저 어리숙한 연화의 헛소리라며 비웃었죠. 저런 바보 같은 소리를. 비도 안 오는데 무슨 물이 넘친다고 그래. 하지만 사람들의 조롱이 채 가시기도 전에 며칠 뒤 하늘에서는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세찬 바람과 함께 강물이 불어나더니 결국 마을 전체를 덮치는 큰 장마가 닥치고 말았죠. 연화의 중얼거림은 마치 예언처럼 현실이 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경악하며 그녀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어리숙해 보이던 그녀의 말에 숨겨진 의미는 대체 무엇이었을까? 서씨의 집안의 막내 아들 도연은 밤늦도록 잠 못 이루며 뒤척였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달빛이 스며드는 사랑방 쪽에서 인기척을 느끼고 문틈으로 살며시 엿보게 되죠. 그곳에는 연화가 앉아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그녀의 눈은 낮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굼뜨고 어눌했던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조용히 책을 읽으며 나직이 시를 읊조리는 모습은 마치 다른 사람 같았죠. 도연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던 어리숙한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달빛 아래 드러난 연화의 또 다른 얼굴은 그에게 깊은 혼란과 함께 걷잡을 수 없는 호기심을 안겨주었죠. 과연 그녀는 누구이며 왜 어리숙한 청년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비밀스러운 여인의 정체에 대한 긴장감은 점점 더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이 기묘한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죠. 그녀의 숨겨진 모습은 잠시 스쳐 지나가는 그림자처럼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죠. 서씨의 집안에 들어선 연화는 여전히 느릿한 말투와 굼뜬 행동으로 모두의 눈총을 받았습니다. 다른 며느리들은 그녀를 노골적으로 무시하기 일쑤였죠. 3냥 주고 사온 계집이라는 수군거림은 연화의 귀를 넘어 집안 구석구석을 떠돌았고 그녀는 그저 집안의 웃음거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마치 낡은 집신처럼 하찮게 여겨지며 누구도 그녀에게서 특별한 가치를 찾으려 하지 않았죠. 그녀가 하는 일은 늘 어설퍼 보였고 말 한마디 한마디는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게 연화의 진짜 모습이었을까요? 어쩌면 그녀는 더 깊은 속내를 감추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유독 시어머니만이 연화의 겉모습 너머를 꿰뚫어 보는 듯했습니다. 며칠 밤낮으로 연화를 지켜보던 시어머니는 그녀의 어리숙한 행동 속에 뭔가 예사롭지 않은 기운이 숨겨져 있음을 직감했죠. 그래서 일부러 평범한 사람이라면 엄두도 못 낼 어려운 일들을 연화에게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썩어가는 장독대 밑에서 벌레 먹지 않은 마지막 고추장 단지를 찾아내라거나 엉망진창으로 섞인 씨앗 더미에서 보리 씨앗만을 정확히 골라내라는 식이었죠. 연화는 늘 그렇듯 고개를 갸웃거리며 느릿느릿 움직였지만 놀랍게도 그녀가 내놓는 결과는 늘 완벽했습니다. 누구도 찾지 못했던 고추장 단지는 깨끗한 상태로 발견되었고 섞인 씨앗 속에서 보리 씨앗은 단 한 톨의 오차도 없이 분류되어 나왔죠. 시어머니의 눈빛은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그녀의 의심은 이제 확신으로 변해가고 있었죠. 저 아이, 핏이 보통 인물이 아닐세. 시어머니는 조용히 연화를 주시하며 그녀의 진짜 모습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가난의 그림자는 서씨의 집안을 더욱 깊이 옥죄어왔습니다. 연이은 흉년은 쌀독을 텅 비게 만들었고 가족들은 매일같이 굶주림에 허덕여야 했죠. 그야말로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모두가 배를 움켜쥐고 한숨만 쉬고 있을 때 연화가 조용히 나섰습니다. 그녀는 겉으로는 늘 그랬듯 어리숙한 표정이었지만 아무도 생각지 못한 기질을 발휘했죠. 어느 날 연화는 텅 빈 쌀독 앞에서 모두가 깊은 한숨만 내쉬고 있을 때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바람이 세지면 물이 넘쳐요. 그녀의 엉뚱한 말에 사람들은 어처구니 없다는 듯 코웃음을 치며 저 아이가 또 무슨 헛소리를 하나 하고 비웃었죠. 비웃음 섞인 시선 속에서도 연화는 그저 묵묵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녀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며칠 뒤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폭우가 쏟아져 내리기 시작하더니 강물이 범람하고 마을 전체가 물에 잠기는 큰 장마가 닥쳐온 것이죠. 연화의 말이 마치 소름 돋는 예언처럼 현실이 되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물에 잠긴 밭과 집들을 보며 망연자실한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연화의 알 수 없는 능력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저 어리숙한 며느리인 줄만 알았던 그녀에게 무언가 특별한 기운이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한 것이죠. 연화의 기묘한 언행과 더불어 예측 불가능한 결과들이 계속되자 남편 도연은 점차 아내에게 깊은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그녀는 정말로 어리숙한 것일까요? 아니면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일까요? 한밤중 잠 못 이루던 도연은 답답한 마음에 마루에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때 희미한 달빛이 새어 들어오는 방문 틈으로 안채에서 움직이는 그림자를 발견했죠. 살금살금 다가가 문틈으로 안을 엿본 도연은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그만 숨을 헛들이켰습니다. 방 안에는 연화가 홀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낮에 어리숙하고 굼뜬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그녀는 맑고 또렷한 눈으로 능숙하게 책을 읽고 있었죠. 때로는 나지막이 시를 읊조리며 달빛 아래 고요히 명상에 잠긴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도연은 그 순간 직감했습니다. 이 아이, 핏이 어리숙한 청년기하고 있었던 것이로구나. 그의 마음속에는 혼란과 함께 아내의 숨겨진 모습에 대한 깊은 호기심과 알 수 없는 긴장감이 피어올랐습니다. 가슴속에 의문을 품은 채 며칠이 흘렀을까요? 서씨의 집안에 또 다른 먹구름이 드리워졌습니다. 바로 시어머니가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으로 갑자기 쓰러지신 것이죠. 온갖 약을 써봐도 차도가 없고 마을의 이름난 의원들도 고개를 저으며 이제 손쓸 도리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집안은 한순간에 절망에 잠겼고 가족들은 시어머니의 병상 앞에서 애만 태울 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모두가 포기하고 슬픔에 잠겨있을 때 연화가 말없이 깊은 산속으로 향했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붙잡지 않았지만 모두의 눈빛 속에는 저 아이가 뭘 할 수 있겠어 하는 최면과 작은 희망이 교차하고 있었죠. 연화는 험준한 산길을 헤치고 아무도 찾지 못했던 희귀한 약초를 정확히 찾아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린 약초는 이파리 하나, 뿌리 하나까지 정확한 모양을 하고 있었고 그 모습은 마치 오랫동안 약초를 다뤄온 전문가의 그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연화가 정성껏 다려준 약을 먹고 시어머니는 기적처럼 병세가 호전되어 건강을 되찾으셨습니다. 가족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연화를 바라보았고
그녀의 지혜와 헌신에 모두가 깊은 존경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서씨의 집안 사람들은 연하를 향한 인식을 완전히 바꾸게 되었죠. 더 이상 그녀를 세냥에 팔려온 어리숙한 며느리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서씨의 집안의 귀한 존재, 어쩌면 이 위기를 헤쳐나갈 유일한 희망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모두의 마음속에 연하는 비로소 진정한 가족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병환을 기적처럼 회복시킨 연하의 지혜는 서씨 집안에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었지만 그들의 시련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고재어 집안 전체를 뒤흔들 더 큰 위기가 찾아왔거든요. 연이은 흉년과 불어나는 빚으로 서씨 집안은 이제 그야말로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였습니다. 빚쟁이들의 독촉은 날마다 심해졌고 가족들은 언제 정든 보금자리를 떠나 길거리로 내몰릴지 모르는 절망감에 휩싸여 있었죠. 모두가 고개를 떨구고 한숨만 쉴 뿐 아무런 해결책도 찾지 못하고 그저 체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늘 조용히 자신의 몫을 해내던 며느리 연화가 묵직한 보따리 하나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죠. 보따리 안에서 쏟아져 나온 것은 다름 아닌 번쩍이는 은전 덩어리와 고운 비단 조각들이었습니다. 밤마다 몰래 장터를 오가며 약초를 팔고 남몰래 비단 조각들을 모아 재산을 불려왔던 연화의 숨겨진 노력이 마침내 빛을 발한 순간이었죠. 그녀의 지혜와 끈기로 모은 이 재물 덕분에 서씨 집안은 당장의 빚을 갚고 파멸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세냥에 팔려온 어리숙한 며느리라고만 생각했던 연화가 이토록 놀라운 능력과 성견지명을 가졌다는 사실에 가족들은 다시 한번 경외심을 금치 못했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예상치 못한 그림자가 서씨의 집안을 덮쳤습니다. 어느 날 위압적인 관청 관리들이 들이닥쳐 마을을 발칵 뒤집어 놓았고 그들이 찾는 사람이 바로 연화라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서늘한 긴장감이 온 집안을 감돌았죠. 관청의 신문 속에서 연화에 감춰졌던 과거가 비로소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사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영모에 몰려 멸문지화를 당한 명망 높은 사대부 가문의 딸이었던 겁니다. 참혹한 사건 이후 살아남기 위해 자신을 숨기고 세상의 눈을 피해 어리숙한 사람인 척 위장하며 힘겹게 살아왔던 것이었죠. 불타는 고향집, 쫓기는 어린 시절의 처절한 기억들이 연화의 굳게 담은 입술 위로 스쳐가는 듯했습니다. 그 모든 사연을 알게 된 서씨, 집안 사람들은 그녀의 기구한 운명에 깊은 동정과 연민을 느꼈습니다. 동시에 그녀가 그동안 얼마나 외롭고 힘든 싸움을 해왔을지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을 겁니다. 관청 관리들은 연화를 넘기면 큰 상을 내리겠다고 회유하며 서씨 집안을 압박했습니다. 탐욕에 눈이 멀었다면 쉽게 넘어갈 유혹이었을 테죠. 하지만 서씨의 집안은 단 한치의 망설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핏줄로 맺어진 혈연은 아니었지만 이미 연화는 그들의 소중한 가족이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연화를 자신의 품에 꼭 안으며 단호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 아이는 우리 집을 살린 귀하고 고마운 며느리다. 결코 그대들에게 내어줄 수 없다. 남편 도연 역시 어머니의 곁에 서서 굳건한 눈빛으로 연화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연화를 향한 깊은 신뢰와 흔들림 없는 가족애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위기 앞에서 더욱 단단해진 서씨의 집안의 연대감은 그 어떤 위협도 막아낼 수 있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었습니다. 세냥에 팔려온 이방인이 아닌 진정으로 마음을 나눈 가족으로 거듭나는 감동적인 순간이었답니다. 연화의 지혜와 헌신적인 사랑 덕분에 서씨의 집안에는 마침내 찬란한 햇살이 가득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연화의 격려와 도움으로 학문에 더욱 정진한 남편 도연은 마침내 조정의 과거 시험에 급제하여 가문의 명예를 드높였죠. 더불어 연화의 억울했던 가문 역시 누명을 벗고 명예를 되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을 사람들은 연화를 향해 손가락질하거나 비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입을 모아 칭송했습니다. 세냥에 들인 며느리가 서씨의 집안의 청김이 되었구나. 연화는 더 이상 어리숙한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서씨의 집안의 가장 빛나는 보배이자 마을의 자랑스러운 현모양처가 되었죠. 그녀의 존재는 모든 이에게 진정한 사람의 가치는 겉모습이나 돈으로 매길 수 없으며 위기 속에서 더욱 빛을 발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었답니다. 서씨의 집안은 연화 덕분에 풍요와 행복을 되찾았고 그들의 이야기는 오래도록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깊은 교훈을 주었습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던 세냥짜리 며느리, 하지만 연화는 절망에 빠진 서씨의 집안에 다시 희망의 불씨를 지피고 마침내 집안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겉모습만으로 사람의 가치를 함부로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그리고 진정한 지혜와 헌신적인 사랑, 그리고 굳건한 신뢰가 얼마나 큰 힘을 가졌는지,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안겨줍니다. 때로는 가장 하찮게 여겨지던 존재가 가장 값진 보배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이 놀라운 반전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따뜻한 울림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재미난 이야기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